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들 관심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의 특성이 뭡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또 축구의 특성은 국가 대항전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그 기회에 응원하는 그 기회에 국가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이 인식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대항 축구전은 친선 게임이든 메인 게임은 굉장히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아시안 게임을 6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축구가 우승을 하면 쾌거를 이룬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그래서 사실 1개월 반 전에는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축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시안 축구 우승에 대한 관심으로 온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난 지금 한국 축구, 일본 축구 공이 동반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에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피파 랭킹은 한국이 23위고 일본이 17위고 이란이 21위, 카타르가 58위, 요르단이 87위입니다. 나머지 말레이시아 이런 기타 등등 너무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랭킹상으로 봐도 한국과 일본이 결승전에서 만나야 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예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아시안컵의 유상이 급등했습니다. 과거 유럽 리그나 남미 리그와 격차가 많이 있었는 그 시절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특히 이제 이번에 주최국인 카타르에서 전격적으로 대폭 지원을 하고 또 게임 수준도 중동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시안컵의 유상이 급등해서 이 급등된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는 팀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던 거죠. 자, 그런데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의 공통점을 우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신체적 구조가 서구 사람들이나 중남미 사람이나 중동 사람에 비해서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고 또 약하죠. 신체적으로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신장 면에서나 아니면 근육 면에서나 아니면 지구력 면에서나 그런 신체적 약점이 있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술이 너무 부족했다. 공통적으로 일본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기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정부와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안 게임을 치르고 나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일본이 전부 약화됐더라. 이게 이제 공통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리면은 우선 신체적 약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이 호주와 경기를 할 때 제공권을 완전히 다 뺏겼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이란하고 하면서 제공권을 완전히 다 뺏겼습니다. 이건 신장 차이뿐만 아니고 이 점프력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특히 신장뿐만 아니고 이 피지컬, 몸싸움에서 불리하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요즘은 체력까지 떨어지더라. 이런 신체적 약점이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술, 말레이시아, 사우디, 요르단, 호주 이게 이제 한국이 거친 팀들인데 이 팀들하고 하면서 백패스가 그렇게 많았죠. 왜 백패스를 하느냐? 누가 봐도 이건 전술적으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고유의 융돌파 이외에는 제공권에서도 떨어지고 또 중앙 돌파도 안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전술적인 미흡이 굉장히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전술적인 미흡뿐만 아니고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국가적인 분위기, 이 분위기를 잠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장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또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나름대로. 왜? 해외 원정을 가서 친선 게임을 하고 또 한국의 외국 선수들을 불러다가 친선 게임을 하고 그 돈은 우리가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 국민이 밤잠을 설치면서 응원을 한다 이겁니다. 내일 출근할 사람이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 아파트의 경우는 심야에 10가구당 1가구는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또 매스컴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똑같습니다. 일본도 일본 정부가 거의 총력 지원이죠. 사무라이 재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선수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들. 과거에는 라모스 선수 같은 선수는 귀화를 시켜가지고 일본 선수로 만들었죠. 지금은 이제 혼혈 선수로 스즈키 자이온 선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일본 국가대표 선수로 해서 또 일본 선수들 게임에 지고 또 이기고 그러면은 이게 눈물로 흘리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어떤 양국의 국가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의 이제 차이점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차이점의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내부 안에 구성원들의 갈등이 있었죠. 불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누적이 돼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팀 구성에 있어서 잡음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계속 외국 감독을 들였죠. 선수들 간의 학연, 지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 이런 문제로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감독을 들였는데 외국 감독 자체도 지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일어나죠. 또 여기에 언론들이 팬덤 여론을 조성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한국은 이 뒷수습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죠. 또 하나 팀워크입니다. 한국은 늘 팀워크 면에서 갈등과 불화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의 강한 개성에 의해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선수들이 이런 강한 개성을 나타낼 경우 더더욱 그렇고.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체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멤버십 정신이 강해가지고 선수들 간의 트러블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강력한 리더가 없어서 그런 건 팀을 강력히 리드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어서 팀워크를 해치는 이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자, 팀 구성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한국은 일부 선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이 많다. 이번에도 전체 멤버 26명에서 5명은 1분도 그라운드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일본 선수는 대신 굉장히 선수 교체가 빈번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일본하고 카타르는 전원 선수들이 대체 선수들까지 다 그라운드를 뛰게 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감독보다도 주장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에 애써왔죠. 특출한 기량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애국심 또 어떤 그 선수들을 리드하는 토트넘에서 주장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가지고 일본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찬사를 한 게 바로 손흥민 같은 리더가 일본 축구팀에는 없어서 문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한국 축구 문제점은 우선 팀워크 정비가 아주 필요하죠. 유계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모든 조직에는 그런 거죠. 또 고질적인 수비 불안. 이거는 감독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 사우디, 요르단 하면서 엄청나게 수비 불안을 오늘 겪었죠. 전술이 거의 무전술이었습니다. 우리 백패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왜 백패스를 저렇게 많은가? 백패스는 이제 보니까 자신감의 결여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전술면에서 부족한 게 경고 누적이 너무 많았죠. 일본과 비교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김민재 선수가 요르단 전에 못 뛰는 것도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였죠. 자, 일본 축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 축구는 PK에 특히 약합니다. 물론 일본 선수들이 담력이 없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도 PK에서 졌죠. 특히 이제 일본 축구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강력한 리더가 없다. 주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과는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만 특히 또 일본 축구의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이 피파 랭킹 1위다. 아시안 국가 중에서. 그래서 자만감이 너무 충만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긴장이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인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감독이 경질되고 임시체제로 북중미 월드컵에 데뷔를 해야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팀 구성과 팀워크를 전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 해를 끼치는 요소를 이번 기회에 과감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 일본 축구는 일시적으로 감독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이미 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도약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한국 축구하고는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축구와 일본 축구를 비교하면서 우리 축구의 발전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설계시켜 드리면서 축구에 대해서 테마를 잡아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